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서부 마무주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은 18.4km 깊이로 비교적 얕은 편에 속했지만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 반이었기에 이에 따른 피해는 막심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진 피해로 수십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과 병원 등도 함께 무너져 실종자도 많이 집계된 상태라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역시 인도네시아에 적극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KB금융그룹은 인도네시아의 이재민 구호를 위해 인도네시아 적십자사에 2억 원을 기부한다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한인사회는 인도네시아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팔 걷고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특유의 결집력을 발휘하여 피해를 복구하는 모습이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한인들에 의해 발생하자 현지 언론과 네티즌들은 감탄과 감사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례는 사실 비단 이번 지진의 사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수자원의 6%,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자원의 21%에 달하는 풍부한 담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빼놓기 힘들 만큼 우수하고 풍부한 담수 자원을 가진 국가인데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더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인 것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강물 오염 및 수처리 시설의 부족, 그리고 시설의 낙후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전무하다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수자원은 대체적으로 국영 및 민영 상수도 기업이 협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그만큼 노후화된 상수관과 높은 물 유실률로 인해 사실상 상수도 관리를 하나만 하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를 한 물이나 안 한 물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의 식수 원천으로서의 상수도 이용 비율은 겨우 10.66%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에 따른 결과입니다. 국민 중 그 누구도 정부가 공급한 물을 믿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나섰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환경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까리앙 광역상수도 국제경쟁 입찰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알렸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주, 땅그랑시, 남땅그랑시 지역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시민들에게 하루 약 40만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의 규모는 2천억 원에 달하며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 되었지만 인도네시아에게 있어서는 구세주나 다름없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수주 경쟁에는 기존의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관리를 담당하던 수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전하였지만 한국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만으로도 인도네시아가 이것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해외 한국형 광역상수도 체계를 수출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교류를 했고 인도네시아의 마실 수 있는 수자원 확보 정책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한국판 그린 뉴딜 확산 정책이라는 상호 이해관계가 있었기에 이번 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의 네티즌들은 온통 칭찬 일색입니다. 한국의 수질은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랐던 것은 미래도시 같은 인천공항의 광경이었고 그 다음은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었어. 샤워를 하는 동안 계속 물맛을 봤어. 라며 드디어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의 수돗물을 맛볼 수 있냐며 기뻐하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대체 우리 정부는 매일 한국에게 도움만 받으면서 왜 자꾸 뒤통수만 치는 거야? 지진 피해도 도와줘. 수질 개선도 앞장서서 나서줘. 거기다 한국의 강력한 무기도 공유해준다는데 왜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건지 가만히 있는 내가 창피할 지경이야. 라며 자신의 정부를 은혜도 모르는 정부라며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댓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에 이어
우리 잠수함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세척 건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1천억 원으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 참여와 함께 양국 국방협력의 양대 축으로 기대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업비의 15%인 계약금 1,600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 주장했기 때문이죠. 양국 정상회담, 국방장관회담, 방산협력위원회도 열렸고 방사청 대표단의 방문까지 끝난 상황인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이 무기 도입 다각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는데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가격 협상을 위해 계약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F-X에서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미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KF-X도 한국이 주도하는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급하여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모양새였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분담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고 돈이 아닌 다른 현물로 대체하면 안 되냐, 분담금을 조금 줄여주면 안 되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죠. 하지만 뒤에서는 유럽의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등 돈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마냥 기다려줄 수만은 없다는 강경적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지불되지 않았던 1조 5천억 원의 분담금은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 원입니다. 한국은 1조 5천억 원의 돈이 없어 KF-X 개발에 차질을 빚은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것은 한국의 1년 국방 예산 중 2%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다만 한국은 과거 인도네시아와 맺었던 계약을 중시하였고 의리를 중시하였기에 인도네시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하여 그들을 버리고 독자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꺼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 일본의 지속된 도발, 중국의 급부상,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 북한이라는 상시 위험은 한국의 안전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인도네시아를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앞에서는 돈이 없는 척 한국 정부와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중고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미 한국과의 계약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한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밝혀낸 미국에서는 인도네시아에게 30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담배 생산용 종이를 북한에 수출해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담배 생산용 종이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거래는 대북 제재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인 북한의 대성무역총회사와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것을 속이기 위해 거래 상대를 대성무역총회사가 아닌 제3국에 있는 중개업체 이름으로 바꿔서 기입했고 수출 대금 역시 28차례 나눠서 지급하는 교묘한 방식을 썼죠. 미 법무부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기망이다. 인도네시아는 북한과의 거래를 본질적으로 호도하기 위해 정교하고 다국적으로 이용되는 불법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를 통해 대다수 미국 은행을 의도적으로 속였기에 명백하고 고의적인 대북제재 위반으로 판명한다 알렸습니다. 앞에서는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상 결렬과 배짱 장사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한국의 대치 대상인 북한에게 의도적인 협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